어제 강연도 잘 들으셨죠? 키워드 준비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지피지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시진핑 주석이 지금 그 권력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 독재 기반을 너무 강화해가지고 중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필연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요. 분열기하고 통일기, 분열기, 통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예를 들면은 항상 혼란스러웠어요. 춘추 전국시대 보십시오. 5, 16국 보십시오. 7응 보십시오.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요. 한 나라가 오롯이 수백 년 동안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거기서도 부정부패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각국에 있는 제국들이라든가가 서로 싸우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황제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륙은 분열되면은 반드시 진나라 있었죠. 통일. 그 다음에 수나라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통일된 국가가 갖고 통일된 국가 속에서 중국은 더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근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940년 그 모택동 주석이 그 중국이라는 지금의 신중국을 건국하기 전까지 100여 년 동안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모택동 주석을 모택 중심이 돼갖고 새로운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쭉 발전해 왔는데 경제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다양한 후유증이 생기죠. 모든 것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부정부패 다양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씩 손을 보면서 와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 전의 후진타오 주석이라든가 장쩌민 주석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권력적인 기반도 좀 약했고 또 자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결하면서 나가셔야 될 것을 아예 그냥 경제 성장 하나가지 뒤로 막 밀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국 지도부는 또 역사의 교훈을 느끼게 된 것이죠. 어떤 중국의 역사는요. 중국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한 나라가 지속되는 것이 평균 약 7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진시황 영원불변할 것 같지만 15년밖에 못 갔지 않습니까? 수나라도 30년밖에 못 갔어요. 삼국지 얼마나 많은 영웅을 나타났습니까? 60년도 못 갔어요. 가장 많이 간 나라가 우리나라는 우리 왕조 중에서 주류 왕조 중에서 가장 짧게 간 것이 고려 470몇 년 갔지 않습니까? 중국은 가장 오래 간 나라 당나라라든가 한다 하더라도요. 200몇 년이 300년이 안 돼요. 몇 년 만에 붕괴된 게 많았지 않습니까? 평균 해보면 70년 정도. 근데 아이고 지금 중국이 건국된 게 1949년이거든요. 올해가 2019년이 됐으니까 69년, 70년 정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불거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라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힘을 몰아주세요. 안 그러면은 중국이 붕괴되면은 여러분들도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 지도자 7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7명들도 나름대로 그만한 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이 붕괴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권력 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중국이란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우리들은 모르지만 중국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권력 기반을 강화한 것이지 중국도 14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 감리 좋은 사람 많은데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고 독재 기반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은 중국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좀 바라봐야 된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국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중국이 너무 안 좋아갖고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불안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우리 한반도예요. 옆 나라니까 대량 난민이 들어오거나 뭐하거나 하면 어떻게 견딥니까? 미국은 멀리 떨어진 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긍정이건 부정이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중국도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미국보다는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과거랑 달라요, 상황이. 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 다시 한번 줄여주시고요.
또 마음에 드는 키워드 찾아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중국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이 그럼 요즘 뭐가 이제 가장 고민이고 중국 내부적으로 어떤 소가리를 겪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저는 중국의 소가리를요, 삼국 문제라고 정리했습니다. 석삼자, 그다음에 나라 국자, 삼국 문제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국내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 문제, 나라 국자가 들어가고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국자가 들어가는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맞춰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국내 문제는요, 중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국 지도자뿐만 아니라 중국 일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땅덩어리가 넘고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늘 바람날 날이 없어요. 우리도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중국은 자기네 국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만으로 항상 버거워요. 또 하나는 국제 문제예요. 그 중국이 계속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 인권 문제니 무슨 문제니 많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트집 잡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제 문제도 힘든 거예요. 또 하나는 국경 문제예요. 국경 문제입니다. 국경 문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를 유지하다 보니까요, 육상으로 영토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15개국가이고 해상으로 영해 분쟁을 벌이는 나라가 6나라가 있어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제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만으로 중국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중국에게 조금 더 다가간다면 당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얘네가 멀어지려고 하나 이런 섭섭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배은망덕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하겠죠. 토마스 홉스라는 정치학자가 국제사회는 뭐 정글과 같다라는 만인의 투쟁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정말 미국의 하나의 주처럼 어떻게든지 사수하고 함께 간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미국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 아닌 독립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는 미국의 국익에도 한국과 함께하고 한국을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아닌데 우리는 중국이 바로 옆 나라이고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고 과거에 싸웠자면 지금은 함께 잘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될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하고 계속 같이 간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 21세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중국 편을 들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우리의 외교 정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죠. 사회 시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몇몇 친구들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또 쪽 뭐뭐 일장 뭐뭐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교수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저희 교육부가 어떻게 학생들의 이런 관점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건요, 저도 참 우리 애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와 함께 뭐 당연히 몇 년 동안 살았었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여기 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중국에 살다 왔으니까 친구들이 중국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막 중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자기는 중국에서 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했는데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야. 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슬쩍 물어봤죠. 했더니 난 지금 애들하고는 중국 얘기 전혀 안 한대. 우리가 꼭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과거의 그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에서 계속 주입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고 우리 사회 그 아이들, 우리들의 이 세들은요, 이들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 한쪽의 편견적인 감정만 계속 주입시켜갖고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얼마나 밝을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한쪽만 심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면도 있다, 이런 면도 있다. 골고루 보내면 우리 친구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뭐가 도움이 될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것 없는 것 솔직히 다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막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라서 밖으로 이제 정보를 잘 주지 않아서 우리도 받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우리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예, 불행하게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만 있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했었죠.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이 바라보는 중국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을 침략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있어 두려운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95년도에 중국 위협론이라든가 중국 붕괴론 같은 것은 우리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일본에는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미국 갔더니 또 달라요. 똑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요, 누구하고 가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차이나 현상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차이나 현상. 차이나 현상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국적으로서 한국에서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현지에서 직접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차이나 현상이에요. 차이나 아니라 차이나. 제가 10몇 년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차이나 현상은요, 아직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우리의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는 중국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애물단지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머릿속에 애물단지 중국이 강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중국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단지는 똑같은 단지인데 보물단지임을 느끼게 된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정말 속상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땠는지, 오늘 어떤 시간이었는지 소감 몇 분 드릴까요? 제가 생각했던 중국은요, 매스컴에서 보여준 대로 폄하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역지사지라는 거에 대해서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오늘 어땠는지 소감, 네? 저도 사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21세기 중국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 둘의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할 길이 또 많다라고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는데요. 매스컴에서는 중국의 나쁜 부분만 부각시키고 정확하게 잘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중국 내부에서는 SNS나 이런 부분들을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간단할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화두는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보고 활용할 것인가시죠. 그건 중국 측의 문제인 거거든요. 중국의 환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민감한 문제는 막아요. 중국의 핵심적인 국익, 영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소수민족 분리 독립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정치 문제는 진짜 민감한데 그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중국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 갖고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그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그 생각의 씨앗을 너무 많이 심어주셔서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질문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아까
새우 이런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돌고래, 맞아요. 네, 조류 맞아요. 이런 생각을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계가 이제 신냉전의 양상을 띌 것이다. 더 차가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다음 달이 되면 또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불, 바람의 온도와 상관이 없이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중국이 계속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멀리 떨어지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미국은 초강대국이죠.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그럼 어떻게 될까? 중국을 치려고 트럼프가 마음을 먹었구나.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과의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느 편을 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그리고 가끔씩은 사악해져야 돼. 그래야지 한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